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서주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자,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민주당 비례 명분이냐 실리냐로 했습니다. 예, 조금 전 저희가 리포트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민주당의 비례연합 이 정당에 참여하는 여부. 이 결국엔 결론을 못 냈고 전 당원 투표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최고위원회나 의원총회 등을 거쳐서 어떤 사안을 결정을 하는데 이 전 당원 투표를 하기로 했다는 건 그만큼 이번 사안이 미칠 영향이 중대하다고 봤다는 뜻입니다. 이 비례 정당에 참여하되 7, 8명 정도만 이 후순위로 연합정당에 파견하는 방법 혹은 아예 비례 후보를 내지 않고 군소정당과 이 지역구 단일화 등을 노리는 방법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구체적인 방법도 당원 투표를 통해 역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를 보니까 3시간 넘게 했던데 상당히 격론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고민이 큰 부분인데 어떤 점을 특히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어쨌든 지금 상태로는 통합당에게 일당 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큰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이 비례정당에 합류하자니 그동안 꼼수라고 비판했던 자신들의 발언들이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게 무엇보다 큰 딜레마입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비례정당 비판 한번 들어보시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석 확보에 혈안된 정당을 보호할 헌법과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종이정당, 창고정당, 위장정당, 그래서 가짜정당입니다. 저런 말들을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명분을 뒤집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저런 만약에 비례연대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수도권에서 중도층의 표심에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고도 또 고민의 지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정의당입니다. 연합정당인 정치개혁연합은 민주당만 가지고는 힘들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합류를 결정해도 정의당이 만약에 끝까지 불참하면 비판은 비판대로 듣고도 이 실리마저 얻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정의당 입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은 계속 이제 연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 조금 입장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내부적인 얘기도 있었어요. 오늘 또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목소리가 조금씩 나왔었는데 심상정 대표가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어떤 비례정당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적을 이기고자 적을 닮아가는 내로남불의 정치입니다. 네, 정의당은 또 이 전국위에서 이런 내용을 명시한 특별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의 얘기 중에 적을 이기고자 적을 닮아가는 내로남불 이걸 경계하겠다는 얘기가 메시지가 상당히 크게 들리는데 어쨌든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공천 이야기 좀 더 해보죠. 김남국 변호사 이 조국을 옹호했다가 이제 여러 가지 당내에서 논란을 불러왔는데 공천이 결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모두 5곳에 대한 전략 공천을 확정을 했는데 김남국 변호사는 통합당 박순자 의원 지역구죠. 경기 안산 단원 의뢰 또 최기상 전 판사는 서울 금천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민주당 비례 명분이냐 실리냐의 느낌표는 공은 당원들 손해로 했습니다. 예, 이제 당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를 말씀드리기 전에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스크는 지금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필수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영상으로도 보셨는데 두 번째 물음표는 그래서 마스크 어쩌란 말이냐로 했습니다. 예, 이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혼란스럽게 만든 게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은데 집권 여당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 코로나19 초기 때인 지난달 10일 민주당 회의 모습입니다. 지도부 전원이 일명 노란 잠바로 불리는 민방위복을 입고 있죠. 그런데 이틀 뒤
정부가 방역 대응을 잘하고 있다. 또 이제 내수 활성화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할 땐 양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코로나가 머지않아 종식될 거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옵니다. 이 정당의 공개 회의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잠바를 입었다 벗었다는 모습, 이 방역 정책이 얼마나 우왕좌왕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저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이 마스크 스트레스가 더 증폭된 부분도 있는데 마스크 공급과 관련해서도 계속 발언들이 오락가락했죠. 그렇습니다. 이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의 말이 불과 사흘 만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들어보시죠. 마스크 수급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고 오늘부터 물량이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현재 공급 물량 갖고는 모든 국민이 하루에 한 개씩 바꿔 쓰기는 어려운 숙제입니다. 저도 2개 가지고 일주일을 사용합니다. 일주일에 마스크 2개만 사용한다는 이 대표의 말, 문매를 많이 맞았는데 공교롭게도 정부가 이 마스크 오부제를 발표하면서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예, 이제 뭐 좋든 싫든 마스크 2개 가지고 일주일을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마스크 어쩌란 말이냐의 느낌표는 은근슬쩍이 불러온 불신으로 했습니다. 이 마스크 정책 상황에 따라서 분명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실수를 인정하고 또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은근슬쩍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는 식이라면 이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할 수밖에 없겠죠. 예, 뭐 이번 주에 새 마스크 정책이 시행이 되니까 얼마나 문제없이 또 진행이 될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